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너무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어, 이렇게 저에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 제가 시스템 4분면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과 함께 재밌게 나누고, 우리 모두의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4분면, 우리 뉴스킨에 들어오면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많이 듣는 게 아마 4분면일 텐데, 시스템 4분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 제가 시스템 4분면은 사실 작년 연말에 제가 올해 목표를 세우면서 제가 작년에 어떤 것을 잘 못했고,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저 혼자서 이제 끄적끄적거려 보고 생각해 봤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시스템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번 랠리를 어떤 마음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비행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여객기라고 하는 건데요. 바로 에어버스사에서 나온 A380이라고 하는 비행기입니다. 제가 해외 출장을 다닐 때 이 비행기를 몇 번 타본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에게 있어서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1층짜리의 어떤 비행기의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렇게 2층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면 2층에도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사실 들어가면 2층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 철저하게 그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2층은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가 사용하는 곳이고, 1층은 이제 이코노미가 타는데요. 이 비행기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이 유명했었습니다.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비행기에 쓰인 도장, 우리 페인트의 양이 미켈란젤로가 그 성당 위에 그린 벽화를 97번이나 그릴 수 있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가는 비행기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리고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래, 가장 크다고 하는 이 고래가 두 마리가 붙을 만큼 큰 이제 사이즈예요, 길이가. 그리고 여기 비행기를 만들어서 처음에 이 호주에 있는 비행사가 이 비행기를 구매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비쌌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시드니에 있는 오페라 하우스를 13개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비용이 비싸고, 보시면 무게, 양 옆에 사이즈가 약 30층짜리의 아파트만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였어요. 단순히 크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람이 약 853명이 탈 수 있는데요. 2층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샤워 시설부터 해서 정말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포함된 된 거라, 뭐 승무원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큰 비행기가 신기한 거는 이제 하늘을 뜬다는 거죠. 이게 뜨기 위해서는 사용된 재료부터 해서 모든 것들이 최첨단 과학이 다 동원된 거라고 해요. 연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무게를 가볍게 하면서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가 있고, 이 엔진, 이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서 열 몇 시간을 날아가기 위해서는 또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의 엔진에 이제 파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여행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고 대단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비행기가 주는 훌륭한 서비스, 엄청나게 큰 크기, 가격, 첨단 기술, 반영된 소재,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비행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어이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떤 것도 본질이 아닌데, 그 본질이 뭐냐면 바로 공기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공기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비행기는 아무리 멋진 엔진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소재와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어도 공기가 없다면 하늘을 뜰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 수 없다면 그냥 어디에다가 놓을 수 없는 커다란 고철더리, 아주 크고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가끔 눈에 보이는 너무나 커다란 것에 신경이 쓰이고
그 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기 쉽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중요한 비유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비즈니스, 가장 큰 사업, 뉴스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뉴스킨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제가 처음에 사업을 했을 때 아이템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 뉴스킨 하면 알아주는 것들, 우리 넘버원 제품이라고 홍보 많이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제품들, 어마어마한 제품력, 뛰어난 훌륭한 최고의 에이지락 기술들이 들어간 제품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조금 그것을 뛰어넘어서 사업을 조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룹 리더, 우리의 사장님들, 그룹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뉴스킨 코리아 하면 이런 분들이지. 우리 캡틴 혹은 다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뛰어난 리더분들, 그분들의 그룹들, 그들이 하는 활동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이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에 보이고 정말 멋진 이런 것들일까? 제가 아직도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사업을 조금씩 계속해서 공부하고 부딪혀보고 알아가면서 배운 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것들도 아주 중요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는데 필요한 것과 같은 이 공기와 같은 우리 옆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시스템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알아볼 때 이제 전소연 사장이 먼저 사업을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이제 항상 방에서 뭔가 혼자 핸드폰을 들고 뭘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면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시스템을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스템이 뭐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스템이 도대체 뭐지? 물어봐도 시스템 되게 그러니까 본인도 이렇게 시스템 사업 굉장히 초기였기 때문에 그냥 시스템이라고 부르던데. 제가 처음에 사업을 들어왔을 때에도 시스템을 참석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스템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제가 공부해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사실 맥도날드는 처음에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습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작은 가게를 차려서 햄버거를 차렸을 때 그때에도 맥도날드는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명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은 프랜차이즈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처음으로 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유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주문을 하고 30초 만에 프렌치 프라이가 나오고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햄버거가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신기했다고 해요. 근데 이 맥도날드 어떻게 보면 작은 구멍가게에서 그 동네 사람에게 아주 유명했을 법한 맥도날드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맥도날드로 만든 사람은 그 창업자 맥도날드 형제가 아니라 레이 크록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믹서기를 판매하는 판매원이었는데요. 이 맥도날드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된 경위가 되게 흥미로운데 보통 이 믹서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정에서 하나씩만 필요하고 사람들이 그다지 많이 사지 않았었는데요. 이때 당시가 이제 60년대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맥도날드가 있는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믹서기가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맥도날드에서는 믹서기를 8개나 주문해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잘 팔리는 걸 보고 궁금해서 그 동네를 가서 직접 이 가게를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보는데 이 형제들이 만든 이 패스트푸드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너무나 대단해서 나는 이걸로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가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거는 프랜차이즈고 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걸로 맥도날드 형제 창업주와 굉장히 많은 대립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이 모든 판권은 레이 크록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김범준 사장님 강의나 다른 곳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이 햄버거 대학교가 바로 레이 크록으로부터 나오게 됐는데요. 이 레이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스템은 결국은 복제가 되고 복제는 결국은 레버리지를 만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이렇게 그를 평가했어요. 레이 크록은 맥도날드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맥도날드 형제의 창의적인 시스템을 빌려와 프랜차이즈를 만드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업가였을 뿐이다. 이 맥도날드의 예를 들어서 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은 이건 것 같아요. 우리는 팔고 싶은지 혹은 복제하고 싶은지. 이 왼쪽에 있는 버거뱅이라고 하는 햄버거는 수제 버거집이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 근처에 있는 꽤 유명한 이제 음식 평가 사이트에 가면 굉장히 높은 후한 평가를 받고 점심에 가면 줄을 서서 먹는 아주 맛있는 햄버거 집입니다. 한번 가봤는데요. 사실 맛으로 비교하면 맥도날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정말 100이면 100 모든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어느 것의 주인이 되고 싶냐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이 맥도날드를 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맛있는 햄버거로 몇 사람에게 파는 것보다 시스템화돼서 균일하게 동일하게 복제해서 만드는 이 맥도날드 햄버거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자유와 그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우리는 우리 사업의 끝점이 정말 맛있게 햄버거를 만들어서 한 곳에서 줄을 서가면서 먹게 하는 햄버거를 팔 건지, 아니면 아주 맛있긴 하지만 누구라도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맛볼 수 있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우리 사업의 끝점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뉴스킨에 와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이 4분면에서 왼쪽은 바로 파는 사람이고 오른쪽은 복제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4분면을 옮겨야 된다, 우리는 비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우리는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리더분들께 정말 많은 메시지를 듣는데 대부분의 메시지는 우리가 근로자, 노동소득을 버는 이 왼쪽 4분면에서 오른쪽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 성장은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시스템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느냐, 결국 차이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시스템을 소유하기 전에는 4분면의 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뉴스킨을 하기만 하면 제 4분면을 옮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뉴스킨을 하고 가서 STP를 하고 우리 이제 스폰서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나가서 행동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내가 비사분면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거는 버거뱅, 우리가 하나 햄버거를 정말 맛있게 만드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복제해내고 그런 것들을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 완전히 조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4분면은 아직 그대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 뉴스키너일 뿐이에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건 결국은 작년이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제가 사실 올 초에 우리 전체 캡틴 그룹에서 저의 올해 목표를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저의 작년을 이렇게 분석을 했었어요. 같이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가장 착각했던 건 바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스폰서님들께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럽게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그렇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쿠웨이트에 있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간이 잘 맞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이제 여기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시스템들이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몇 개월이었지만 작년에 한 달을 이제 뒤돌아봤을 때 나는 내가 원하는 자유를 4분면을 이동해서 얻어야 되는데 내가 했던 노력들은 그냥 이 왼쪽 4분면, 근로자와 자영업자, 결국 노동소득을 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노력으로 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 많이 부끄러웠고 올해 나는 꼭 4분면을 옮겨야 되고 그거는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에 완벽하게 참석하고 단순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봤을 때 신기한 거는 이 시스템에도 4분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현금 흐름, 우리의 직업에만 4분면이 있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도 같은 시스템인데 참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4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돕는 사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소유하는 사람. 제가 작년에 저를 뒤를 돌아봤을 때 저는 이 참여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근로자였죠. 저의 그 직업과 똑같은 위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하게 됐습니다. 먼저 참여하는 사람. 이 사분면에 있는 우리 뉴스킨 사업자들은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것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신기한 거는 이 사분면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해당 시스템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어느 순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우리 사업주 오너처럼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만 되면 갑자기 쪼그라들어서 근로자가 되는 것처럼 시스템에도 어떤 거 하나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독서 미팅 혹은 캡틴 그룹 미팅은 정말 정말 재밌고 열심히 하는데 어떤 거 하나는 '아 이거는 나와 관계가 없는데.'라고 나도 모르게 뒤로 빠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이것에 참석을 할지 안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시스템에 돕는 사람이 될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돕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참석은 열심히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내가 기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 특히 예를 들면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방금도 우리 김인 사장님이 뭐 카메라를 뭐 화면을 켜고 뭘 해 주세요. 혹은 소리를 질러 뭐 소리를 같이 내 주세요. 함께 인사를 해 주세요.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질문을 하세요. 뭐 애프터를 나눠 주세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 시스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이거를 부탁을 받고 나한테 이렇게 딱 지적이 오면 혹은 내가 먼저 할 건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인데요. 이 그룹의 이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스템 안에 있는 걸 최대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스템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스템을 잘 복제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요. 저희가 인제 저희 부부가 EVP가 되고 나서 받은 가장 큰 행복한 느낌 중에 하나는 저희가 매주 일요일마다 하는 리더 미팅에 참석하는 건데 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스템을 위해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제가 소홀히 했던 이 시스템 하나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는지를 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 리드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깨닫게 된 건 뭐냐면 그곳에서 뭐 강의를 하거나 혹은 어떤 것을 주최하거나 준비하는 사람만이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리더방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자분들이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최대한 성장하고 얻어갈 수 있는지를 항상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뭐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고 우리의 리더분들께서 아무리 훌륭한 초대 세미나를 준비하셔서 사업자분들, 리더분들, 성공하신 분들을 초대해도 여기에 계신 사장님들이 참석하지 않고 비디오를 켜고 애프터를 나누고 변화하지 않는다면 사실 이 시스템, 이 세미나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냐면 이 시스템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이 시스템을 통해서 도울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복제할지, 어떻게 성공할지를 항상 고민하고 지금 있는 것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 여기 방에 계시는 리더분들이시죠. 우리 리더 사장님들로부터 우리가 항상 정말 많은 그분들의 영감과 그 고민 속에서 태어난 시스템들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혹시 그 4개 중에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스템 사분면에 어디에 위치하시는지는 현금 흐름 사분면의 위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강의 들을 때마다 제가 처음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분면이 옮겨가는 거는 우리의 그룹의 크기 혹은 매출의 크기, GV, OV의 크기에 따라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바로 이 시스템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나 재밌게 읽고 있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중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목표의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스템의 수준으로 추락하게 되어 있다.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주는 비유가 있는데요.
완전히 어지러운 집. 이제 저희 집은 자주 그래요.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정말 폭탄 맞은 집 같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저자가 무슨 비유를 드냐면 우리의 목표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는 우리가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그 집은 다시 곧 더러워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번 열심히 하고 때때로 막 분위기가 타서 열심히 매출을 일으키고 열심히 초대를 해서 한 주, 뭐 2주 우리가 열심히 큰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스템에 완벽하게 조인돼 있고 그것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만큼 추락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대한 분들이 시스템에 조인되지 않고 그 말은 내가 시스템에 조인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초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조인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결국 남아있지 않을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은 언제 중요한가? 그룹 리더가 된 후에? EVP가 된 후에? 혹은 백만장자가 되면 내 그룹을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저희 경영진의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전무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사장이 되는 사람은 1%도 안 될 거다. 하지만 사장과 같이 일하고 사장과 같은 영향력을 회사 일과 주변 동료들에게 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들만이 사장이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기한 거는 뉴스킨으로 오면 모두가 사장이 될 수 있죠. 중요한 건 어떤 사장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SNS 소그룹에서 재밌게 읽고 있는 백만장자 시크릿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자는. 부자가 된 후에 꿈을 갖고 돈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갖고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자기가 겨우 1,000원, 10,000원, 나는 돈이 조금 있으니까 돈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조금 있는 그 돈, 그게 단돈 1,000원, 10,000원이라도 그것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늘 당장 우리가 백만장자가 될 수 없고 오늘 당장, 하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당장 백만장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위대한 그룹 리더가 되고 이것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는 위대한 그룹 리더와 같은 방법으로 이 시스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리더분들, 저희가 너무 존경에 맞이하는 김경주 사장님, 김정수 사장님, 그리고 또 이길수 사장님과 정욱 사장님과 같은 리더가 오늘 갑자기 눈 뜨고 감았을 때 될 수 없죠.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바라볼 수 있을 겁니다. 나의 시스템에 대한 책임감과 자세가 우리 시스템의 수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느낀 건 뭐냐면 제가 작년을 돌아보면서 제일 부끄러웠던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참 운이 좋게 우리 제 아내 전서연 사장이 미리 사업을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사업을 공부할 때부터 저에게는 사실 파트너가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파트너가 있는 어떤 핀이 달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TV 이렇게 같이 줌을 켜면 같이 보이는데 저의 모습이 결국은 내가 초대한 사람의 수준과 같이 떨어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받고 너무나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로 관점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그 똑같은 책의 저자는 관점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관점에는 3가지가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변화시키고 관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결과를 바꾸는 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뭐 샐러드를 먹고 이제 좋지 않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런 거는 결과라고 한다면 과정은 미리미리 샐러드의 장을 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놓는다. 그러니까 습관을 들이거나 시간 스케줄을 짜놓고 어떤 일정 시간을 비워놓는 건 과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체성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때그때 결심할 필요가 없게 나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스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만 놓고 보면 자 지금 비디오를 켜세요. 혹은 지금 무엇을 하세요. 지금 애프터를 나눠주시겠어요?
그렇게 할 때 나는 하겠다라는 것이 결과 목표라고 한다면, 과정 목표는 나 혼자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런 목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나는 꼭 무언가를 하겠다. 나는 이 시간에는 꼭 비워놓고 이때는 무엇을 하겠다. 하지만 반면에 정체성은 나는 백만장자 사장이다. 나는 나의 그룹이 300명이 있는 그룹 리더다. 나는 PA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의 율법이잖아요. 아주 옛날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막 이런 계명들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온 신약에는 너무 단순하게 계명을 만드셨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이게 결과와 정체성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이나 도둑질을 할 이유가 없죠. 아마 이 목표들보다 훨씬 큰 의미를 이 사람들은 갖게 될 겁니다. 우리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1대 파트너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었던 강의 중에 저의 뒤통수를 맞은 것과 같이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던 강의 중에 하나가 하정열 사장님이 했던 강의인데요. 하정열 사장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시스템에 들어와 있는 1대 파트너가 여러분의 그룹의 크기이고 여러분의 사업자로서의 성적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상상하고자 제가 세운 목표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내 파트너 300명이 모인 것을 상상하라입니다. 전소연 사장하고도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강의할 때 지금 70명, 80명만이 있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나온 나의 다운라인이 나의 1대 파트너가 300명이 들어와 있다면 나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있을까? 라는 상상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랠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랠리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이 네 번째 사분면, 소유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리더 미팅을 참석하고 얼마 안 돼서 사실 리더 미팅이 한번 굉장히 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 김경주 사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평상시에 사실 그 김경주 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민주적이세요. 정말 어리고 사업 경험도 이렇게 일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정말 귀담아 들어주시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날은 김경주 사장님께서 그 뭔가 그 머릿속에 이게 답을 딱 정해놓은 듯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한 2시간을 넘게 한 것 같은데 그날 김경주 사장님이 그날 한 2시간의 이야기가 저희가 3월에 한 랠리가 됐습니다. 그날 그 미팅을 마치고 나서 제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으로 이 랠리를 준비하자고 하셨을까? 제가 그날 랠리에 있어서 총무 이거를 하는 어떤 하나의 책임을 맡게 됐는데 그분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총무지만 그분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내가 랠리를 본다면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참석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김용준 사장님이 이 랠리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그 꽤 오랜 시간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벅차고 몇 명이 올까 누가 올까 와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게 되면은 2000 GVA로 사업자가 되는 이 시스템과 더불어서 우리 그룹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분이 했을 법한 그 상상들을 하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한 분은 사실 김경주 사장님과 어떻게 보면 우리 이 그룹 안에서 정반대 위치에 있는 분인데요. 실명을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김혜진 사장님이었어요. 제가 총무였기 때문에 그 매번 릴레이를 달고 입금을 해주시는 분을 확인했는데요. 사실 김혜진 사장님이 저는 입금을 잘못하신 줄 알았어요. 제가 누가 사업이 오래됐다 혹은 이런 걸 판단할 위치는 전혀 아니고 모두가 다 동일한 위치에 있지만 사실 김혜진 사장님이 쉽지 않은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해오고 계신데 개인으로서 초대를 한 분이 20명이 훌쩍 넘은 숫자였었어요. 사실 그 한 사람이 제가 이제 총무를 하면서 봤을 때 그 2자릿수를 한 사람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정말로 정말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제 그 입금을 하고 릴레이를 단 그 이제 분포도가
이제 뭐 처음에 또 있고 뭐 나중에도 있고 한데 이분은 정말로 골고루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많은 분들을 초대하셨었어요. 제가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날 제가 마음속으로 사실 김혜진 사장님으로부터 저는 가장 큰 가르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 강의도 너무 좋았는데 내가 이분처럼 다음번에 정말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도 이야기를 하고 후원 미팅을 했을 때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똑같은 랠리의 기회인데 각자 앉아있는 사분면은 다른데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우리가 꼭 김경주 사장님, 김정수 사장님, 우리 리더 사장님들처럼 그룹이 클 필요도 없고 GV가 클 필요도 없고 단지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우리가 이 중요성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4월 랠리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이 박석범 사장님이 초대됐을 때 그날 저희가 일요일날 리더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김경수 사장님이 그 운전하고 오시면서 이제 카메라를 켜시고 제가 이번 랠리에 박석범 사장님을 초대했습니다 이렇게 막 하셨었어요. 굉장히 늦은 시간에 우리 모두의 스폰서이신 우리 김경수 사장님에게도 상위에 있는 우리 스폰서님, 우리의 뉴스킨 코리아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사장님을 초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김현경 사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영감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들이 오시는 랠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사분면일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박석범 사장님의 책을 주문해서 책을 읽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꼭 저한테 하시는 말 같더라고요. 약간 그 스폰서링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분의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한 것은 실력이나 끈기가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힘이다.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루 동안 도전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변화도 추구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눈부신 미래를 만드는 것은 오늘의 도전과 변화다. 이 랠리 하나하나 우리가 마주치는 시스템을 이 박석범 사장님이 해주시는 이 이야기대로만 할 수 있다면 저희가 곧 아주 큰 성공과 함께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요. 우리가 열렬하게 상상하고 생생하게 꿈꾸는 것은 꼭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캡틴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고 4월 10일 랠리가 그 시작이 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봅니다. 많이 릴레이 달아주시고 제가 돈을 셀 수가 없을 만큼 입금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